낙찰을 받고 이 건물 주인에게 찾아갔는데 옆 주인은 자신이 이 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펄쩍 뛰었답니다. 헐, 처음 계획이 틀어졌어요. 그럼 이 건물의 주인이 이 땅을 사야 되는데 누가 살 수가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경매숙굴 현미경의 치우입니다. 보통 사람들은 땅을 산다고 하면 적어도 100평 아니면 50평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. 사이즈 면에 있어서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. 또 땅을 사려고 하면 적어도 금액적으로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. 그래서 이 땅 왜 못 사십니까?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 종잣돈이 모이지 않아서요.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.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뜨린 그런 분과 그런 물건이 있어서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할 물건은 공매이고요. 물건 번호는 2019 00058-005 물건입니다. 소재지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81-4번지이고요.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제가 아주 잘 아는 김 과장님인데요. 도대체 김 과장은 이 물건을 왜 낙찰받았을까요?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지목이 대지이긴 하지만 13제곱미터, 대략 4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토지예요. 그런데 김 과장은 이 토지를 왜 샀을까요? 그것은 아마 돈이 곧바로 될 물건이기 때문에 얼른 빨리 겟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김 과장은 소액 토지를 보는 안목이 제가 보기에는 좀 특화된 사람처럼 보여요. 땅을 볼 때 모양이 빠지건 작은 토지건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. 누가 이 토지를 사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만 서면 김 과장은 남들보다 월등하게 과감해지더라고요. 이 물건도 과감하게 최저가 1,519만 7천 원, 여기에서 3,300원 정도를 더 써서 단독으로 낙찰받았죠. 사진을 보면 점점 더 쓸모없는 물건인 것처럼 보입니다.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.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물건을 낙찰받고 김 과장은 엄청 좋아했어요. 날짜를 보니까 그게 벌써 2년 전 이야기가 됐군요. 김 과장이 좋아한 이유는 이 땅을 사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. 사진을 보게 되면 다른 곳은 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바로 딱 붙어서 건물이 하나 서 있죠. 바로 이 옆 건물 주인이 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찰 모드로 들어가 낙찰을 받은 것이죠. 이 상황에서 몇 명이 입찰을 붙었냐 안 붙었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럼 김 과장의 계획대로 옆 사람이 흔쾌히 사주었을까요? 아니죠.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. 아마 김 과장도 쉽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낙찰을 받고 이 건물 주인에게 찾아갔는데 옆 주인은 자신이 이 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펄쩍 뛰었답니다. 헐, 처음 계획이 틀어졌어요. 그럼 이 건물의 주인이 이 땅을 사야 되는데 누가 살 수가 있을까요? 김 과장은 그래서 다음 작전을 개시합니다. 옆 땅 주인이 지어놓은 건물이 낙찰받은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치워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죠. 또 컨테이너가 침범한 땅의 지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 건물이 보이기는 컨테이너처럼 생겼는데 조립식 판넬로 지은 건물이라고 봐야죠. 컨테이너라고 하면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면 되지만 이렇게 바닥과 딱 붙어있는 조립식 건물은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. 자, 그럼 옆 땅 주인은 순순히
김 과장이 요청하는 치료를 주었을까요? 생각해 보세요. 당연히 안 주죠. 이제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이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지료를 준다?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. 지료를 내놔라, 건물을 치워라, 먼저 내용증명서를 날리고 그 다음에는 또 측량을 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웠겠죠.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. 측량을 해보니까 이 건물이 낙찰받은 땅을 침범하지는 않은 거예요. 이렇게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김 과장은 세 번째 작전을 펼칩니다. 그것은 바로 건축선 이격거리. 건물을 지을 때 토지 경계와 건축물의 거리를 50cm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건축물 이격거리를 들이댄 거죠.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. 옆당 주인은 솔직히 좀 불안불안합니다. 상황이 점점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. 이쯤 되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건물을 철거해야 되냐?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든 일이고, 치료를 주자니 이제까지 공짜로 써왔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고,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옆당 주인은 김 과장에게 최대한 읍소를 해서 이 땅을 저렴하게 샀습니다. 김 과장도 처음에는 시세 수준인 2,600만 원 정도를 내세웠지만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토지를 또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적당한 금액에 땅을 넘겼습니다. 그럼 김 과장은 이 땅을 통해서 얼마를 벌어들였을까요? 매도가는 2천만 원, 매수가는 1,520만 원 정도의 낙찰받고 각종 세금과 측량 비용을 제외하면 대략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네요.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김 과장은 이런 일을 처리하는 관점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처리해서 돈을 빨리 돌게 했느냐,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이죠. 처음부터 끝까지 김 과장의 시나리오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결국은 수익을 얻어냈죠.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김 과장은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통해서 적절한 계획과 행동을 재빠르게 취할 수 있었던 거죠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작은 토지를 파는 재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,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요. 이럴 땐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구나,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협상을 하는구나,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다른 관점이, 또 물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